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대감이 악화되었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12월 달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한 내용은 24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하자. 근데 이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현재 3월 달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할지에 대해서 발언이 없어? 그럼 3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옅어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실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부 매도로 연결이 되었다. 바로 전일에 있었던 이게 바로 전일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없다라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완화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조정의 속도와 시기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인플레가 중요하다, 이걸 또 한 번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보면 어땠죠? 괜찮았죠? 앞으로도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PCE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 이 양반도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진행하겠다고. 아, 좋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분위기가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주는 말은 했지만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많이 바뀌거나 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보면요. 3월을 기준으로 전일까지 80%였는데 현재는 이제 70%대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 10%의 하락이 오늘 증시의 하락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70%도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지표 역시 나쁘지가 않은데,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예상치가 상회되는 47.4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도 879만 건을 찍으며 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임금 상승률의 둔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도움이 되는 내용 또 하나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향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싹 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과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제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7달러로 3.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시장 쪽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고성장의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달리고 있습니다. MS 생성, AI 코파일럿, 안드로이드에 이어 아이폰용 앱도 출시하면서 생태계 확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신차 판매량이 13% 올라갔는데, 판매 증가의 원인은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격 안정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력이 오히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현기차 관련해가지고 판매 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을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현기차가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 원 달러의 이 스프레드 벌려진 부분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수익이 커진 부분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 금리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과 달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차 대수를 판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숨통 T나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시중에 속재 매입 검토하고 있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산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을 발사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전화도 가능한 이런 부분이 이 시중에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위성통신 관련주들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질 수 없다. 5G에 이어서 이 6G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충격에 휩싸인 업계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019년에 5G 투자한다라고 해서 실적 관련 업계들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통신사들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는 2019년에 많이 올라갔던 5G 관련주들 딱 다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이 나올 수 있으니 6G 관련해서 주문이 초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천천히 보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통신사의 꾸준한 투자 이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고, 이게 만약에 좀 많이 안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2019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걸 너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진 않을 것 같지만 그 초기 흥행에 대한 펌핑은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놓치지는 맙시다. 자, 그리고 석유 부국 사우디, 풍력 강국 영국, 결국에 K 탄소 중립에 올라탄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이걸 대체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원전을 끼느냐 안 끼느냐거든요. 근데 K 탄소 중립이 뭐냐면 원전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형 원전부터 소형 원전까지 한번 보시고,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는 다른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원전은 앞으로도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이제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그리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같이 보고 싶어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 버티죠.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 확실하게 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이죠.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호재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석유 부국 사우디, 풍력 강국 영국, K 탄소 중립에 올라탄다. 근데 이게 기존의 리백이랑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전에는요, 이제 원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말했던 대상 에너지 외에도 원전과 CCUS, 수소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또 하나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로 기존과 새로운 것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는 국가가 사우디뿐만 아니라 영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부터 석유 시대가 끝났을 때 원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또 하나의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도 좀 색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안 좋은 스탠스를 많이 보여줘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다?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원전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더욱 이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스 의존도가 높았었단 말이에요. 이쪽 대륙 자체가. 근데 다 그걸 러시아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러시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뭐 배를 이용해 가지고 뭐 가스를 수입하니 많으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전 쓰자라는 부분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그 이외에 유럽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체코, 폴란드 그 다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유럽 쪽에서 이런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선순환 구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의 일감을 따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 일감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일할 게 없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는 몇 년 동안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서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다? 매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물량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빨간불이 훨씬 더 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현재 위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다시금 돈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빨간불 빠르게 보여주게 된다면은 계속 이 자리에서 모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계속해서 사모으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급은 이렇게 보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좀 더 빠지더라도 61선 보자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121선 돌파를 실패하고 있는데 진짜는 여기가 아니라 저는 241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한 다음에 여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의 1차 목표는 241선 돌파 그리고 여기 성공한다면 481선 보면 되고 여기마저 뚫는다면 가장 많이 개미들이 물려 있는 이 2만 원 아래까지만 수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물려 있는 개미들 물량 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너무 힘드니까 그 전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자.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2만 원 아래 목표가의 핵심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2만 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원전 관련된 전 세계의 우호도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도 여전히 개인들 털려 있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박스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여지게 되겠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넉넉하게 61선 여기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41선이 첫 번째 목표, 돌파한다면 481선,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2만 원 아랫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